이런 감정 익숙하신가요? 누구보다도 가장 인정받아야 할 관계에서 오히려 투명인간이 된 듯한 느낌 말이에요. 당신은 따뜻함과 배려, 관심을 쏟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이나 멀어진 시선, 아니면 대화 시도에 대한 짧은 응 한마디뿐입니다. 흥미롭고 편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만 노력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닫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문 너머에서는 당신과는 별개의 그의 삶의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릴 뿐이죠. 그럴 때면 당신은 조심스럽게 처음엔 넌지시 암시를 주다가 점점 더 절박하게 함께 저녁을 보내자고 단순한 인간적인 교감을 원한다고 관심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필요에서 비롯된 요청은 결코 존중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짜증을 유발하거나 더 나쁘게는 얕잡아보는 동정심마를 불러일으키죠. 당신의 에너지는 끌어당기는 대신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힘이 아닌 애원하는 소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제가 그의 마음으로 가는 길, 더 나아가 당신 자신에게로 가는 길이 구걸이 아니라 단 하나의 결단력 있으면서도 조용한 행동에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구하지 말고 되찾으세요. 그에게 너무 많이, 그리고 공짜로 내어주면서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렸던 것을 되찾으라는 뜻입니다. 인간 영혼의 위대한 탐구자 칼 융은 이와 같은 역돔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잃는 순간은 사랑받지 못할 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이 중심을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우리는 심리적인 자기 파괴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찾는다는 것은 복수나 조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회복의 행위입니다. 당신 인생의 중심, 즉 정당한 왕자를 다시 되찾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되찾아야 할 것은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그의 시간이나 자유를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와 자신을 묶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실들의 총합으로 당신 자신을 자립적인 존재에서 그의 감정적 부속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되찾기 시작하는 순간 그의 세계에는 당신이 채워주던 빈자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빈자리는 그로 하여금 당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그녀는 나 없이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왜 그녀의 부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까? 라고 궁금해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조용한 훈명을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당신이 그에게서 반드시 되찾아야 할 8가지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그래야 그가 스스로 당신의 관심을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온전함을 되찾기 위한 여정의 단계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완성하게 되면 그의 관심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 당신이 새롭게 얻은 힘에 따른 기분 좋은 보너스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에게서 반드시 되찾아야 할 첫 번째는 당신 우주에서 그가 차지한 중심적인 역할입니다.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세계에서 태양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생각, 계획, 희망, 두려움이 누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나요? 만약 그가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반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그를 생각하며 시작되고 그에 대한 불안으로 끝이 납니다. 당신의 기분은 그의 전화에 달려있고 자존감은 그의 칭찬에 달려있으며 계획은 그의 일정에 맞춰집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이 별임을 잊고 낯선 행성을 도는 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융은 이것을 자신과의 완전한 반절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자기, 셀프는 점신의 진정한 중심이자 당신의 진짜 나입니다. 이 중심을 옮겨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두는 것은 당신의 가장 중요한 삶의 과업, 즉 개별화의 과정,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의 저자가 아니게 되고 그의 이야기에서 조연이 되어버립니다. 그에게서 중심적인 역할을 되찾는 것은 당신의 영혼에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내 우주의 중심은 나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생존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왕자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가 더 이상 당신의 태양이 아니라고 느낄 때 남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방황함이 찾아옵니다. 그는 당신의 에너지가 항상 자신에게 향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감정 상태를 자신이 결정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그 흐름이 말라버렸음을 느낍니다. 더 이상 그의 자아를 먹여 살리던 그 끊임없는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더 이상 자신을 과장되게 아름답게 비추지 않는 거울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첫 반응은 짜증이거나 심지어 당신이 차갑다고 비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그림자, 통제력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불안이 소리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의 당황스러움은 곧 호기심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녀의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긴 건가? 내 빛을 받아 반짝이는 게 아니라 그녀 안에서 스스로 빛나게 하는 그 새로운 알 수 없는 힘은 뭘까? 그는 이제 당신을 자신의 중요성을 위해 존재하는 기능이 아니라 탐험하고 싶은 별개의 신비로운 영역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것을 멈추고 자립적인 세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가 이 세계에 들어오려면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당신을 찾아내고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와 아무 관련 없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블로그를 시작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댄스 수업을 듣는 등 당신의 영혼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아닌 자신의 바람에 따라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친구와 주말 여행을 가고 싶나요? 가세요. 허락을 구하지 말고 그냥 사실로서 말하세요. 그의 개입 없이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과 사람들로 당신의 삶을 채우세요. 그가 전화해서 뭐 하고 있냐고 물으면 나 바빠. 흥미로운 계획이 있어. 나는 당신의 대답은 꾸짖음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릴 거예요. 즉, 당신의 우주가 다시 한번 자기 중심을 찾았고 그 중심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 말이죠. 별표. 두 번째로 그에게서 되찾아야 할 것은 바로 당신의 항상 대기 상태입니다. 달턱. 24시간 내내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당신의 모습은 그의 눈에 당신의 가치를 서서히 갉아먹는 독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그의 문자에 바로 답장하고 즉흥적인 만남을 위해 모든 계획을 포기하며 그가 전화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친구와의 약속도 취소합니다. 당신은 이제 그의 감정적 패스트푸드가 되어버렸어요. 언제든지 손에 닿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유문 경계가 없다는 것은 아직 세상과 분리되지 못한 미성숙한 인격의 신호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대기 상태는 외로움과 거절을 두려워하는 그림자의 외침입니다. 내가 항상 온라인이 아니면 그림자는 속삭입니다. 그가 나를 잊어버릴 거야. 다른 사람을 찾을 거야. 나는 혼자가 될 거야. 그리고 이 두려움에 순종함으로써 당신은 그가 당신을 존중하는 마음에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셈입니다. 심리학적 법칙은 간단합니다. 노력 없이 얻는 것은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희소한 자원은 항상 더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대기 상태를 거둬들이면 당신은 공공자원에서 희귀한 유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부러 튕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하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이제 그가 당신의 부재를 처음 마주하는 순간 그가 익숙했던 세계는 무너집니다. 그가 문자를 보내면 당신은 자신의 삶에 몰두하느라 몇 시간 뒤에 답장을 보냅니다. 그가 오늘 밤에 만나자고 제안하면 당신은 이미 약속이 있다며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처음에는 그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즉각적인 만족에 익숙해진 그의 자존심은 분노합니다. 이럴 수가? 그녀는 항상 내 곁에 있었는데.
하지만 그 답답함 뒤에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녀의 시간에는 가치가 있다는 것. 그녀의 삶은 나를 기다리는 것 말고도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이것이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도대체 그녀의 세상에 뭐가 그렇게 흥미롭길래 내가 뒷전으로 밀려난 거지? 그는 이제 다른 남자들과가 아니라 당신의 삶과 관심을 두고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경쟁입니다. 미리 약속을 잡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내어주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당신의 네라는 대답은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항상 가능함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디지털 디톡스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저녁 몇 시간 동안 휴대폰을 꺼두세요. 이 시간은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 독서, 목욕, 그리고 고요함을 위한 시간으로 삼으세요. 바쁠 때는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먼저 마치세요.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당신의 가치는 그의 눈에 더 높아질 것입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일정들로 달력을 채우고 그를 위해 그 약속들을 취소하지 마세요. 그가 당신의 삶에 맞춰가도록 하세요. 반대로 당신이 그에게 맞추지 마시고요. 항상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멈추세요. 잠시 쉬어가세요. 침묵이 제 역할을 하도록 두세요. 그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면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단 한 줌의 에너지도 낭비하지 않고 소중한 정보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되찾음으로써 그는 당신이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확신을 잃게 되고 바로 그 잃어버린 확신이 그로 하여금 직접 당신의 문을 두드리게 만듭니다. 타이틀. 세 번째로 그에게서 되찾아야 할 것은 그의 감정적 거울 역할입니다. 타이틀. 많은 여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남성에게 완벽한 거울이 되어줍니다. 그들은 그의 가장 좋은 점만을 비추고 거친 부분은 부드럽게 감싸주며 그의 힘과 지성을 칭찬하고 그의 모든 행동을 조용히 인정해줍니다. 당신은 그의 개인적인 자존감 증진제가 됩니다. 그는 자신이 위대하고 현명하며 결코 실수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당신을 찾고 당신은 충실하게 그런 모습을 비춰줍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위험한 역할을 맡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은 그가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명과 이상화된 자아상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의심, 약점, 두려움, 이기심은 당신의 거울이 그것들을 비추지 않기 때문에 계속 숨겨진 채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그가 언제나 영웅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 편안하고 환상적인 세계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는 성장의 여지도 진정한 친밀감의 여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밀감은 두 명의 진짜 사람이 만날 때만 가능하지 페르소나와 그를 우러러보는 관객이 만날 때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울의 역할을 되찾는다는 것은 더 이상 수동적인 반사체로 남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당신 스스로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으며 상황을 다르게 볼 수도 있음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를 비판하거나 깎아내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솔직해지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거울이 더 이상 그에게 익숙하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때 남자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가 자신이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무언가를 말할 때 당신이 갑자기 침착하게 글쎄요,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라고 말합니다. 혹은 그가 무언가를 했다고 자랑하며 칭찬을 기대하지만 당신은 침묵을 지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동의가 아닌 의문을 느낍니다. 그의 첫 반응은 단어적입니다.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도대체 누구 편이야? 이것은 그의 페르소나가 생존을 위해 싸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는 당신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숨겨왔던 부분, 즉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편리한 거울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은 남성에게 단순히 즐거운 동반자가 아니라 그의 성장의 촉매제가 됩니다. 그는 당신을 더 이상 어떤 역할로 보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는 인격체, 즉 그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보는 인격체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가장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당신이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그는 진짜여야만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라는 문장을 연습해보세요. 사실을 말하듯이 차분하게, 공격적이지 않게 말하세요. 자동적으로 동의하는 습관을 멈추세요. 그의 말이나 행동 중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침묵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당신의 침묵은 어떤 비판보다도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가 단순히 뽐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가 아니라 오늘 너 자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게 뭐야? 라고 물어보세요. 너 정말 똑똑하다? 가 아니라 왜 이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 라고 질문해보세요. 그의 거울이 되기를 멈추면 그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셈입니다. 바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죠.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동등하고 온전하며 깊이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런 관심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타이틀. 네 번째로 그에게서 반드시 되찾아야 할 것은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쏟는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타이틀. 당신은 이제 그의 연인일 뿐만 아니라 엄마이자 상담사이자 개인 비서이자 위기 관리자까지 모두가 되어버렸어요. 그의 직장 문제는 곧 당신의 문제가 됩니다. 그의 친구들과의 갈등은 당신의 두통거리가 됩니다. 그의 기분이 나쁘면 그것이 당신의 최우선 순위가 됩니다. 당신은 그를 구하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엄청난 양의 생명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융이라면 당신 아래 있는 위대한 어머니 또는 구세주 원형이 활성화되었지만 그 그림자이자 파괴적인 측면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불보고 지지하는 대신 당신은 과도한 보살핌으로 그를 숨막히게 하며 그가 스스로의 길을 걷고 자신의 힘을 찾을 기회를 빼앗고 있습니다. 그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줄 때마다 당신은 그가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며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도움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신 자신의 두려움, 즉 당신이 그에게 쓸모없어지면 그가 당신을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의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유용함으로 그의 애정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문제에서 당신의 에너지를 걷어들이는 것은 그를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최고의 존중을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성인임을 믿는 것이며 당신은 그의 지팡이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의 최근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장서지 않으면 그는 처음에는 방황하게 됩니다. 그는 당신이 항상 어깨를 내어주고 조언을 해주고 위로해주며 그의 짐을 일부 대신 들어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침묵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공감하지만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나는 내가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거라고 믿어. 그리고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일에 계속 집중합니다. 이것은 그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대신해줬기 때문에 잠자고 있던 그의 자원을 스스로 활성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는 성장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어려움을 겪은 후에는 당신에게 원만이 아니라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보다 더 자신을 믿어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을 위해 해주는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개입하지 않는지에 한 발 물러서 있을 수 있는 강인함, 그리고 나는 내 곁에 있지만 내 길은 내 길이야 라고 말하는 당신의 평온함 때문에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친밀함, 즉 구조자와 피해자가 아닌 두 명의 간하고 자립적인 사람 사이의 친밀함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문제에 대해 불평할 때 조언을 서둘러 주지 마세요. 그 일에 대해 어떻게 할 생각이야?
라고 질문해 보세요. 책임을 그에게 다시 돌려주세요. 그런 일을 겪고 있다니 안타깝네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먼저 도와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럴 때조차도 그에게 성장할 기회를 빼앗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당신의 에너지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데 집중하세요. 당신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지 그가 보게 되면 그의 문제는 덜 중요하게 느껴지고 당신의 강인함은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의 문제에서 에너지를 걷어들이면 더 이상 그의 엄마가 아니라 그에게 믿음을 주어 그가 무언가를 이루도록 영감을 주는 여성이 됩니다. 단순히 도움을 기대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요. 별표 그에게서 반드시 되찾아야 할 5번째. 그의 인정에 대한 당신의 기대입니다. 별표. 당신이 입는 모든 옷,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보이지 않는 필터를 통과합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좋아할까? 당신은 마치 엄격한 교수 앞에 선 학생처럼 그의 인정을 끊임없이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그의 칭찬은 당신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그의 침묵이나 비판은 당신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그의 취향과 기분의 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 즉 타인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쓰는 가면의 지배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당신의 진짜 성격, 진짜 자아는 그의 눈에 착한 여자이고 싶다는 욕망의 여러 겹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진짜 욕망, 불편한 생각, 이상한 취미를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의 인정을 잃을까봐,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사랑도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노예일 뿐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일 수 있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태어납니다. 그의 인정을 기대하는 마음을 거둬들이는 것은 당신의 감정적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해 옷을 입기 시작하고 진짜로 생각하는 바를 말하며 그를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가 당신이 더 이상 매 순간마다 그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 그는 방황하게 됩니다. 그는 당신의 주된 비평가이자 감시가 역할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 역할이 그에게 힘을 주었고 갑자기 당신이 그 힘을 그에게서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색으로 머리를 염색합니다. 그가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의 의견과 반대되는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는 통제할 수 있는 지렛대를 잃게 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인정이나 비판으로 당신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예측할 수 없고 자유로우며 그래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는 이제 당신을 평가받아야 할 자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오로지 감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독립적인 예술 작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관심은 평가에서 탐구로 옮겨갑니다. 왜 그녀는 저렇게 했을까? 무엇이 그녀를 움직이게 할까? 그는 이제 착한 여자라는 가면이 숨기고 있던 당신의 깊이와 복잡함을 보기 시작하고 이 새로운 시각은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독특함에서 비롯된 진정한 매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언가를 하거나 입기 전에 이걸 나를 위해 하는 건가 아니면 그를 위해 하는 건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그 대답이 그를 위한 것이라면 멈추세요. 그가 모를 수도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 취미, 관심사를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이곳은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당신만의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그가 어떤 의견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말할 때 미소를 지으며 그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보고하는 습관을 멈추세요. 당신은 자신이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느껴 혹은 그냥 그러고 싶어서 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의 승인을 기대하는 마음을 거두면 당신은 다시 자신이 될 권리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진짜이고
완벽하지 않지만 살아있는 당신이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별표 6번째로 그에게서 되찾아야 할 것. 침묵을 채우려는 당신의 욕구입니다. 별표.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대화 중에 잠시 침묵이 흐를 때마다 불안감이 밀려와서 그 침묵을 허전한 말들로 급히 채우려고 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나요? 당신은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뉴스 등 침묵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뭐든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침묵이 무관심의 신호이자 끝의 전조라고 생각합니다. 융은 이런 침묵에 대한 두려움이 무의식, 즉 당신 자신의 무의식과 그의 무의식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침묵은 말로 가려지지 않은 진짜 감정들이 드러나는 공간이며 당신은 그 침묵 속에서 무엇이 나타날지 두려워합니다. 만약 그저 공허함만 있다면 어떡하죠? 하지만 여성적 에너지, 즉 진정한 아니마는 본질적으로 조용하고 사색적입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남성적 에너지, 아니무스는 행동, 말, 논리입니다. 불안한 말로 침묵을 채우는 것은 당신 안의 불안한 남성성을 따르는 것이며 여성적 힘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침묵을 채우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은 편안한 침묵이라는 사치를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으며 굳이 말로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침묵을 허락하면 그 순간은 당신과 그 사람 모두에게 시험이 됩니다. 당신은 말하고 싶은 내면의 충동과 싸우게 될 거예요. 그도 어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견딜 수 있다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침묵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체를요. 그는 당신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들까지 눈여겨보게 될 거예요. 당신의 목선, 머릿결에 비치는 빛, 그리고 사색에 잠긴 미소까지요. 침묵은 말로는 닿을 수 없는 훨씬 더 깊은 친밀함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침묵 속에서 그는 당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 곁에 있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편안한지 마음이 차분한지 느끼기 시작하죠.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는 침묵 속에서 그가 좋은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에게 가장 강력한 끌림이 됩니다. 그는 당신에게 끌리게 될 거예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기 위해 당신이 편안한 침묵으로 만들어내는 평화와 수용의 공간에 머물기 위해서죠. 그는 당신과 함께라면 끊임없이 뭔가를 보여주거나 증명하거나 즐겁게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그는 그저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소원과 분주함이 가득한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큰 안도감이자 가장 큰 가치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의 조용한 안식처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대화 중에는 의식적으로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서둘러 대답하려 하지 마세요. 그가 침묵에 빠질 때 서둘러 그를 구하려 하지 마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세요. 대화가 필요 없는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공원 산책, 함께 음악 듣기, 노을 감상하기 등이 있습니다.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저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면의 침묵과 친해지면 외부의 침묵도 두렵지 않게 될 거예요. 불안하게 떠드는 말을 거두면 당신은 그에게 온전하고 평온한 존재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관심을 그는 계속해서 찾게 될 거예요. 별표 그에게서 반드시 되찾아야 할 7번째, 즉각적인 용서의 준비성입니다. 별표 그가 실수를 합니다. 그가 말이나 행동으로 당신을 상처 입히고 아직 정식으로 미안해라는 말도 하기 전에 당신은 이미 서둘러 그를 용서하고 안심시키고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갈등이 두렵고 그의 죄책감이 두렵고 관계 속의 긴장이 두려워서 불이 맞붙으려 할 때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용서하는 성격으로 그 불을 꺼버립니다. 용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 즉 분노, 상처, 정의감과 같은 감정을 통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당신의 경계가 침해당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성격의 일부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고 즉시 용서하는 것은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와 자신에게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내 경계는 침해되어도 돼 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쉽게 용서하는 것은 그에게 당신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행동에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는 무심함, 무례함, 이기심에 대해 언제나 무제한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항상 용서받는다면 왜 변해야 할까요? 당신의 무한한 용서는 치유가 아니라 관계를 오염시키고 진정한 존중이 사라진 얕은 관계로 만드는 독이 됩니다. 즉각적인 용서의 태도를 거두는 것은 그의 행동에 무게를 실어주는 일입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직접 마주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복수하거나 몇 주 동안 그를 잔소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그 사이의 인식과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건강한 긴장감이 자리 잡도록 두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을 저지른 후 당신이 서둘러 그의 품에 안기지 않고 차갑고 멀리 떨어져 자신 안으로 물러나 있을 때 그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미안해가 마법처럼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당신의 아픔을 봅니다. 그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실제로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로 인해 그는 용서를 더 빨리 받는 방법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당신의 호의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잃을 수도 있는 소중한 가치임을 점점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당신을 다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분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가졌던 따뜻한 연결을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용서는 결국 찾아올 때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 될 것이고 그는 그것을 가장 소중한 선물로 여길 것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가 당신을 상처 입혔을 때 싸움을 시작하지 마세요. 그저 조용하고 거리를 두세요. 당신의 차가움과 거리감이 어떤 고함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가 미안해라고 말할 때 괜찮아라고 답하지 말고 이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해라고 답하세요. 그가 선물이나 칭찬으로 상황을 모면하게 두지 마세요.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시간으로 다시 쌓인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의 분노와 상처를 충분히 느끼도록 하세요.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 감정들을 인정하세요. 이런 감정들을 온전히 겪어내야만 두려움이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쉽게 용서해주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감정과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사랑이란 기쁨만이 아니라 책임도 포함된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별표 그에게서 반드시 되찾아야 할 8번째, 그에게 구원자 역할을 투영하는 것. 별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라고, 그가 나타나면 당신의 인생이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면의 공허함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죠. 당신은 그에게 구원자, 영웅, 회색빛 현실에서 당신을 구해줄 왕자라는 원형을 투영합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에게 부족한 것들, 즉 자신감, 기쁨, 삶의 목적을 채워주길 기대합니다. 융이 말했듯이 이것이야말로 실망과 의존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당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김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힘과 개별화의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당신은 영원히 구조받기만을 기다리는 공병에 처한 아가씨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기사들은 구조하는 데 지치고 자신과 동등한 여왕을 찾아 떠납니다. 어떤 사람도 당신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그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는 일종의 에너지 흡혈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그는 이 견딜 수 없는 부담을 느끼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에게서 당신의 구원자 역할을 되찾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 자신의 공허함, 자신의 내면의 악마를 마주하고 이건 내 책임이야. 내 행복은 내 손에 달려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투영을 그에게서 거두면 그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낍니다. 보이지 않는 무게가 그의 어깨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당신에게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마침내 그는 긴장을 풀고 심화 속 영웅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인 것은 바로 당신이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그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필요에 허덕이는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립적인 여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요구하지도 기다리지도 암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충만하고 흥미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는 그녀에게 빚을 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빛에 이끌려 이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집니다. 그녀의 행복은 그에게 의무가 아니라 그가 머물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아우라가 됩니다. 그는 의무감이 아니라 이미 그 없이도 행복한 여성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진심 어린 바람에서 당신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관계, 행성과 그 구원자가 아닌 두 개의 태양이 만나는 연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와는 상관없는 당신만의 기쁨의 원천을 찾아보세요.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나요? 음악, 자연, 창의적인 활동, 친구들과의 시간인가요? 이런 것들을 당신의 일상에 꾸준히 포함시키세요. 이제 그에게 당신의 삶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멈추세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기쁨과 새로운 발견을 그와 나누세요. 감정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세요. 슬픈가요? 산책을 하거나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일기에 당신의 감정을 적어보세요. 위로받으려고 그에게 달려가지 마세요. 남자가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는 당신만의 삶을 만드세요. 지금까지 기다려온 바로 그 구원자가 되어보세요. 스스로의 구원자가 되세요. 그에게서 구원자의 역할을 다시 가져오면 당신은 가장 큰 자유, 즉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당신을 너무나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그가 당신의 내면의 태양빛의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 곁에 있고 싶어질 거예요. 당신이 그에게서 되찾는 것은 단지 8가지 습관이나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을 바란다는 이유로 조금씩 내어주었던 자신의 영혼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의 위성, 그의 거울, 그의 어머니, 그의 치료사, 그의 구명보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역할을 다시 자신에게 돌려줍니다. 당신은 자신의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거울이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버팀목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남자가 갑자기 당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더 눈에 띄거나 더 시끄러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온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더 이상 그를 향해 새어나가지 않고 당신 안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쫓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강력한 중력장이 만들어집니다. 그의 관심, 그의 보살핌, 그의 곁에 있고자 하는 욕구는 더 이상 당신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변화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됩니다. 그는 당신이 어떤 영리한 수를 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만나는 것이 그에게 진짜이고 가나며 살아있는 무언가와의 만남이 되기 때문에 당신의 관심을 원하게 됩니다. 그는 식물이 태양을 향해 자라듯이 당신에게 끌립니다.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당신 곁에 있을 때 그 자신도 성장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한 이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이것은 매일, 매시간 자신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좌절도 있을 것입니다. 의심도 생길 것입니다. 두려움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잘못 내어주었던 힘을 한 조각씩 되찾을 때마다 당신의 날개가 펼쳐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관심을 구하는 것을 멈추세요. 이제는 그 관심을 내면에서부터 뿜어내세요. 그러면 특정한 한 남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당신에게 관심과 감탄을 보낼 것입니다.
자신에게로 돌아온 여인만큼 매력적인 존재는 없으니까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자신의 힘을 되찾은 여성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세상이 애원하는 이들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이들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